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보철 치료의 단계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그 부작용의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 금요 보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금요 보철의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이규복 교수님과 왜 나는 아직도 임플란트 교환면에 스크루홀이 없으면 걱정이 앞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학생 교육하고 연구 그리고 환자 진료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 대구에서 한달음 달려오셔가지고 금요보철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또 우리 치과의사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스크루 타입도 하고 SCRP 타입도 하고 네. 뭐 시멘 타입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크루 타입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탈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요. 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교환면에 이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게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좀 불안전한 교환면을 형성해 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원장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또 시멘 타입으로 이렇게 완벽한 그런 교환면을 형성해 줄 수 있다면 네. 어떨까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게 키포인트고요. 아주 네.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고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오늘 금요보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대놀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좋은 질문을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석 장을 보내드릴 텐데요. 보철 공부도 하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규복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약간 독특하죠. 네, 조금 더 팬시하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심미, 기능, 그리고 편의성 세 마리 토끼 잡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이 SCRP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원가에서 그리고 스크루 타입을 포함해서 SCRP를 포함해서 약 한 70% 그리고 시멘 타입을 한 30%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SCRP 타입이 우리 오스템에서는 ER 타입, 즉 Easy Retrieval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보니까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요. 거꾸로였습니다. 스크루 타입이 좀 적고 오히려 시멘 타입이 많았습니다. 이게 합쳐서 100%가 넘는 이유는 이제 한 원장님이 이제 하나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떨 때는 스크루 타입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시멘 타입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멘 타입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했는 게 제가 레지던트 때 우리 후배한테 싱글 임플란트 크라운을 했었는데 그때 스크루 타입을 하면서 좀 더 예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0년 넘게 제가 했는 보철물을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한 80% 이상 다 시멘 타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늘 이런 임플란트 보철을 이제 그때 시작하고 나서 한 25년간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좀 쉽게 하고 싶다. 예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임플란트 할 때 보면은 임프레션 잘 뜨기 위해서 치실로 묶고 패턴 레진으로 막 이렇게 보강하고 임프레션을 떴는데 또 그래도 안 맞아가지고 잘라서 싸다 하고 롱브리지 하면 정말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늘 가져왔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한 8가지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러운 보철물은 첫 번째, 이머전스 프로파일부터 좀 자연스럽고 또 그리고 교환면도 자연치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심미적인 재료로 깨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페리온탈 리가멘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또 오버로드가 가해지면 살짝 이렇게 이 센서가 있어서 이 자극이 가해져서 과도하게 쉽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또 내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체어 사이드에서 좀 잘 맞아가지고 한 번에 탁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결국 이제 나사로 연결되다 보니까 스크루 루저닝도 생기고 스크루 프랙처도 생기고 하니까 이 나사를 없애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25년간 고민하다 보니까 보시는 위쪽에 3가지, 밑에 2가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치과계에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해결된 5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추럴, 자연스러운 이머전스 프로파일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04년도 제 환자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성 어버트먼트를 밀링에 쓰다 보니까 하악 대구치, 제2대구치 자리에 저렇게 작은 볼품 없는 어버트먼트를 밀링해서 넣고 위에다 커다란 이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대양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겠죠.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본이 없어서 깊이 식립되면 기성품의 어버트먼트 높이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긴 거를 넣어도 이렇게 길쭉한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세린이 두껍다고 잘 깨지는 건 아니죠. 잘 안 깨지는 건 아니죠. 네. 또 각도가 또 이렇게 좀 잘못 식립된 경우에는 우리가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야 되니까 저런 가운데처럼 트라인 디바이스를 넣어가지고 각도도 측정하고 깊이도 측정하고 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치과의사가 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앵글드 어버트먼트를 선택하고 나면 이걸 또 패스라든지 진지발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밀링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 볼품 없는 어버트먼트가 되고 여기에서 예쁜 보철을 하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회사들마다 그러니까 어버트먼트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두꺼운 카탈로그를 들고 막 공부를 해야 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송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켠에 장을 짜두고 뭐 미리 사서 쌓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캐드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고민들이 다 사라졌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입안에 꼭 맞는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 마치 맞춤 양복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훌륭한 볼륨을 가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스템에서도 이렇게 프리밀드 어버트먼트, 환봉이라고 그러죠. 아주 정밀 적합도가 높은 커넥터 부위가 되어 있는 이런 환봉을 밀링해서 우리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머전스 프로파일, 이머전스 앵글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진지발 커프 에리어 혹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트랜지션 존 혹은 러닝 룸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요. 붉게 칠해진 바로 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의 디자인이 환자들마다 똑같은 디자인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르듯이요. 또 같은 환자에서도 치식마다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죠. 이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해야 되냐, 컨벡스하게 해야 되냐, 뭐 스트레이트하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충분한 러닝룸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케이브한 것을 가장 우리가 좋다고 하죠. 컨벡스하면 좀 위험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봉과의 깊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의 위치에 따라서 스트레이트하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러닝룸을 잘 확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골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치아의 CJ 하방 2mm의
다이아미터, 즉 그러니까 약간 루트 부위가 되겠죠. 그 다이아미터에 버금가는 그런 픽처를 식립하는 게 좋다 이래 돼 있는데 요새 누가 대구치에 뭐 6mm, 7mm 심지 않지 않습니까? 픽처를 보통 4mm 좀 넘는 거 이렇게 심는데 그렇게 되면 이머전스 앵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문헌들에서 이머전스 앵글이 30도가 넘으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임플란트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본 레벨 타입도 있고 티슈 레벨 타입도 있고 또 인터널 타입도 있고 익스터널 타입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저기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저렇게 딱 디자인 세 번째 그림처럼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주적으로 예후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또 보철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본 레벨 임플란트면서 인터널 타입이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러닝룸이 충분한 이런 디자인을 훨씬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엔 실패한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 픽스처가 식립된 깊이가 조금 얕죠.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봄보다 훨씬 더 위에 식립되어 있고 거의 뭐 진지바 라인에 이렇게 픽스처 탑이 위치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브레이저 이런 것들을 그쪽에 이제 뭐 예쁘게 만들어 주다 보면 이게 음식물이 계속 절유되고 또 신비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의 뭐 90도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 나오는데 커스텀 어버트먼트 이머전스 앵글이 이게 몇 년이 지났죠? 4년 한 6개월 만에 우측 파노라마에 보시는 것처럼 본이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 100% 이머전스 앵글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이 환자도 보면 10번 때는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26번 쪽에 이렇게 보면 이 픽스처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예쁘게 메워주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닝룸이 참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조금만 더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드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참 위치가 잘못 식립되면 보철적으로 해결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탑다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라운 디자인부터 예쁘게 잘해서 예를 들면 저렇게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깊이, 원하는 각도로 다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머전스 앵글 자연스러운 프로파일을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이제 가이드 수술을 하고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스캔 데이터를 기공실에 넘기면 치과에서 관리는 끝났습니다. 기공소에서 모든 부분으로 모든 360도 다 돌아가면서 하방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 환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크라운까지 다. 진짜 요즘은 진짜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하기 참 편리한 그런 시대가 과거에 비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클리어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연치와 같은 교환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이것은 재료가 우선돼야 됩니다. 깨지지 않고 아주 신비적인 재료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 제 환자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기성품을 밀링해서 어버트먼트를 예쁘게 넣고 그 위에다가 신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포세린 교합으로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시멘테이션 했습니다. 자, 한 7년 지났는데 좌측 사진을 보시면 7번 교환면은 괜찮은데 6번 교환면이 그냥 홀라당 없어져 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우측 사진을 보시면 교합이 6번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플란트의 포세린 교합은 결국에는 나중에 치핑이나 프랙처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도 보면 최후방 95에 더 잘 깨지니까 브릿지를 하게 되면 뒤쪽에 저렇게 짬짜면처럼 골드를 뒤쪽에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너무 보기 싫어서 다시는 안 하는데요. 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골드 교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골드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버트먼트를 정말 저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던 것이 이제 지르코니아 등장하면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원자번호 40번에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이죠. 얘가 이제 산화되면서 지르코니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는 이런 각광받는 재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기전 때문에 우리가 또 브렉처에 대항할 수 있고 더 믿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보시면 저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40번 때 저기 소구치에도
다 이렇게 자연치든 임플란트든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 우리가 보통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심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지르코니아 세라믹,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프레임에 위에 세라믹이 빈니어링된 크라운을 시술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디스탈 쪽에 디스탈 보컬 쪽에 프랙처가 되어 있죠. 치핑이 되어 있죠. 이걸 또 한 번 했는데 똑같이 비슷하게 프랙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 지르코니아로 바꿔주었습니다. 2012년 당시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블락이 좀 불투명하고 이렇게 좋게 하면서 예쁘지 못했습니다. 자,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뭐 세라믹 비닝을 하더라도 지르코니아가 강한 거지. 위에 올려지는 세라믹은 약하죠. 차라리 올 세라믹이 낫습니다. 강도는. 그래서 우리 전치부 같은 경우 올 세라믹 브릿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제 리튬 디실게이트로 3유닛 브릿지를 한 겁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그 커넥트 부위가 프랙처 되어 있습니다. 해외 문헌에서 전치부 3유닛 브릿지는 충분히 견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굉장히 식습관이 굉장히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르코니아 프레임워크로 하고 그 위에 세라믹을 비니링해서 다시 재수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치부 6유닛 롱 브릿지도 이제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대치 3개에 저렇게 6유닛 브릿지를 했는데요. 최종 수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이제 치핑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롱 브릿지가 되면 응력이 훨씬 더 작용해서 조금씩 자꾸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레진으로 덕지덕지하게 저렇게 이제 빌드업했는 사진인데요. 어쩔 수 없이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 지르코니아 롱 브릿지로 바꿔주었습니다. 약간 불투명하지만 스테이닝하고 해서 우리 환자분이 또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이라서 충분히 만족하고 쓰시는데요. 우리 치과 의사들은 참 만족하기는 그렇죠. 자, 임플란트도 보시면 2014년도에 조금 불투명한 게 보이죠? 교환면은 아주 해부학적으로 피드앤피셔 다 했고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불투명성이 좀 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이트리아를 조금 증진시키면서 투명도가 좀 개선되었죠.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또 여기 보면 골드 크라운 46번째 골드 크라운을 새로 지르코니아로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든 우측에 보시는 제1대구치 크라운, 교환면이 규모가 심한 이런 부위를 크라운으로 이렇게 아주 심미적으로 고강도로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치부도 요즘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보시면 날짜가 이틀 전에 제가 세팅한 사진입니다. 전치부 4유닛 브릿지인데 보시면 풀 지르코니아 브릿지인데도 아주 심미적입니다. 요즘은 이 그라데이션 블락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우리 세라믹 크라운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보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에 저기 슬라이드에 보면 네. 그라데이션 블락, 뭐 3레이어, 뭐 지르코니아 블락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심미적으로 이제 뭐 잘 하셨는데요. 많이 사용하시나요? 많이 사용하시면 이 임상적인 그 소감, 해본 소감하고 네. 이게 전치부나 구치부에서 브릿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 그라데이션 블락 혹은 멀티레이어 블락,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레이어 블락이 개발해서 나오진 지는 꽤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트리아를 증가시켜서 신미성, 투명성도 증가시켰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신미성은 개선되었는데 강도가 한 600메가파스칼 정도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치부에서도 브릿지로 사용하기에 3유닛 넘어가면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구치부에서는 이게 프랙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멀티레이어 블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0메가파스칼을 넘는 국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도 색상은 좋고 심미적인.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블락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스테이닝하고 하지 않더라도 색상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브릿지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0메가파스칼이 넘으면은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6유닛 브릿지도 마음 놓고 하고 있고요. 4유닛, 5유닛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또 프랩 양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잘못하고 두께가 약하면 이게 이제 뭐
한 800메가파스칼 넘더라도 브레이크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멀티레이어 블락 거래하시는 기공소에 잘 알아보시고 어떤 블락을 쓰시는지 뭐 ISO 규격으로 하면은 클래스 5 이상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블락을 사용하시면 믿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놀 실시간 채팅창이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한번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면맨이란 분이 오늘 또 금요 보철 넘넘 기대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고요. 슬기로운 치과생활 조인호 교수님, 이규복 교수님 금요 보철 잘 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놀 좋아라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SCRP로 제작해서 일단 어버트먼트를 끼우고 보철물 적합해보고 조정 다 하고 나서 어버트먼트를 빼고 힐링을 끼워놓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구강 밖에 퍼머넌트 세팅 후 힐링 풀고 끼우는 식으로 시술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데놀 조아님이 말씀하신 SCRP의 시술 프로토콜은 아주 뭐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네. SCRP의 장점이 세팅하고 시멘테이션하고 빼내서 다시 이제 잉여스면 이런 걸 깨끗하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면 잘하고 교수님 계십니다. 여기는 네. 이제 네. 세멘테이션을 네. 이제 빼내서 구강 바깥에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보통 구강 네네. 내에서 하고 네. 빼내고 세멘 네. 제거하고 그게 보통이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빼내고 이렇게 세멘테이션을 그렇죠. 하면 위치가 조금 그렇죠, 변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구강 내에서 이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네, 이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토콜이 네. 바깥에 빼고 세멘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내에서 하고 다시 네. 빼내고 세멘테이션 하는 거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예. 거기 보면 교수님 강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끼울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간혹 환자가 아프다고 그런 경우가 네네. 있죠. 네, 저도 가끔 있고요. 예. 또 어떤 원장님들은 이게 심미적으로 해서 이물선 프로파일을 넓게 해주면서 이제 인브레이즈도 없애고 언더컷도 없애면서 크게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부터 꽉 눌러주면서 그래 아프니까 마취를 기본적으로 하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초창기에 꽉 눌러져 버리면 진지바 리세션도 오히려 올 수 있고 안 좋습니다. 진지바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진지바에 아주 알맞는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통증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멀전 프로파일 컨케이브하게 잘 만들어주고 하면 디자인하면 통증이 있어도 잠시 있고요. 네.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서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참을만 하세요 물어보고 괜찮다 하면은 완전히 스투크를 타이팅을 하더라도 이게 통증이 한 1분, 2분 내에 사라집니다. 길면 5분 내에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하게 약간 블리칭이 되는데 이 과도하게 블리칭 되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한 5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포 마취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이 도포 마취를 이렇게 소켓 내에 이렇게 발로 하면 조금은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 될 수 있겠네요. 많이 그러니까 이 인젝션하고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30도를 너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눌려서 환자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면서 한참 동안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 같은 되죠. 경우에는 거의 그냥 세팅을 해도 아무 문제 없게 이제 만드시는 기공사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서요. 네네.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맞춰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윤2418님이 임플란트 소재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초이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공들이님이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를 큰 것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힐링할 때부터 그러니까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제 좀 굵은 걸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다이아메터 처음부터 이제 넓게 이제 확보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아나토미 해부학적
힐링 어버터먼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거의 그 자이언치의 그 다이아미터, CJ 네. 다이아미터에 버금가는 것들이 이렇게 형태마다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걸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네. 해보니까 이게 힐링 되면서 완전히 확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힐링 어버터먼트를 보통 한 4mm, 5mm 쓰게 되면 네. 수술하고 딱 1차 수술하고 딱 잘 해놓으면 네네. 이게 예쁘게 힐링 될 것도 네. 너무 거대한 힐링 어버터먼트를 끼워버리면은 얘가 아예 진지가 좋은 잇몸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힐링 어버터먼트 사이즈를 만약에 큰 것으로 해서 나중에 통증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 어느 정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진지가 안정되고 나서 네. 몇 차례 바꿔서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서히. 네, 안 그러고 예. 갑자기 눌러주면 네. 이게 결국 영증생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헷가이 112라는 분이 구치부 임플란트에서 표면면 홀을 메우는 레진이 떨어질 게 우려되어서 스크류 위치 정도만 알도록 핀포인트 정도로 홀을 형성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스크류 홀 사이즈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임상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홀 사이즈는 정상 크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핀포인트로 한다면 이게 스크류 타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네. 이제 시멘 타입이죠. 네, 시멘 네. 타입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이따 이제 제 강의에도 나오는데요. 네. 위치 찾기가 힘드니까 핀포인트를 형성해 놓는데 네. 그거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핀포인트로 하지도 않고 다 맞고 네. 그 스테이닝을 그 부위에 맞습니다. 홀 있는 부위를 갖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스테이닝해서 네네. 나중에 찾기 쉽도록 하는 분도 맞습니다. 그런 있는 방법도 것을 있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훌라울라라는 분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가끔 파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파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하고도 뭐 상관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크라운, 거죠. 자이언츠 크라운. 네. 네. 임플란트 크라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버터먼트 디자인하면서 충분한 공간의 두께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웬만해서는 지르코니아 잘 파절되지 않고 잘 쓰죠. 네. 근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삭제량도 한계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파절되는 경우는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프랩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지르코니아가 두께가 1mm 이상은 되어야지 견디는데요. 네. 이게 삭제량이 적으면 지르코니아 캐드캠으로 밀링해서 만들면 밀링 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오차. 교환면 쪽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mm를 교환면을 삭제를 하면 지르코니아 교환면 두께는 0.8mm도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깨지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1.5mm 삭제하기를 교환면 추천드리고요. 또 교환면뿐만 아니라 엑시얼 월이나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쪽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적인 특성, 블락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잘못 이렇게 네. 싼 걸 그렇죠. 쓴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자이언츠 같으면 이제 마진, 네. 이제 두께 이런 것도 좀 네.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면은 그래도 이제 내면 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오는데 러버 임프레션 뜨면서 이렇게 가끔씩 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모델 작업하면서 오차 생기고 그러면 크라운을 만들어 왔는데 얘가 패시브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이제 아무리 강하지만 금속이 아니다 보니까 연전성도 없죠. 세라믹이니까 얘가 패시브하게 핏이 안 되고 압박이 가해지면 시적하다가 깨져 나올 수도 있고 특히 마진 같은 게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하게 잘 만들어진 일정하게 내면 갭이 잘 만들어진 그런 크라운이 굉장히 필수적인 패키지입니다. 프랩을 잘해라. 또 잘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조골 소실이 TS란 분이 치조골 소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거 후 재치료를 권유하실까요? 타병원에 치료받고 주소지 변경 등을 이유로 오시는 분 난감하다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벗어난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이언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 때 마진은 어느 정도 두께가 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두껍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이언츠 할 때는 삭제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챔퍼가 되면 좋겠는데 얕은 챔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바이탈하고 한데 뭐 얼마 막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하악
설측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링구알로 쓰러져 있으니까 거기는 저 같은 경우에 나이프 엣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막 많이 못 갈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문헌에 보면 지르코니아가 이제 강도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이 나오면서 나이프 엣지도 지르코니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악 설측 같은 경우는 삭제량을 적으면 진짜 나이프 엣지 가깝게밖에 이렇게 디자인이 안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프레션 잘 뜨고 해서 패시브한 핏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잘 견딥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마진 쪽에서는 특히 시적하다가 교합 체크하다가 보면 이렇게 빼보면 약간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마진만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제 얕은 셈포 정도는 돼야지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뒤에도 밑에도 질문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고 나중에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Q&A 시간에 나머지 질문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계속해 주시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참 신비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블락들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와서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교합면과 신비적이고 강한 재료 클리어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적합도가 좋아서 체어 사이드에서 조정 좀 적게 할 수 없을까? 네. 먼저 이번엔 이제 한 가지 영상으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환자분이고요. 스캔 바디로 스캔해서 기공실에 스캔 데이터만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커스텀 어버터먼트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원 스테이지로 한 번에 만들어 왔고요. 얘를 그냥 딜리버리하기 그래서 이제 레진으로 3D 프린팅한 모델에다가 이렇게 시적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얘를 구강 내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는 소리도 들릴 텐데요. 보시면 뭐 레진 지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그 없이도 인터널 타입이면서 제가 하는 디자인인 RCS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링괄 쪽에 스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손으로 잡고 이렇게 스크루 타이트닝을 하면 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크라운을 바로 넣고 있죠. 뭐 중간에 잘린 영상 아니고요.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진 좀다 찍어주세요. 마진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한 번에 그냥 딱 맞죠. 예. 눈으로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 컨택 확인해야 되겠죠. 와우. 네, 이게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주 완벽하면 이제 100점. 아이디어란 그런 컨택의 자, 땀으로 볼까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꽉 담을. 그리고 오케이. 교합 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 잘 맞으니까. 교합은 땀으로 볼까요? 보시면 인접체 그래요? 심스탁이 꽉 담으로. 약한 저항감, 별 저항감 없이 좀 빠집니다. 높죠. 교합이 높죠. 아, ICP 상태에서 밀어 찍어. 교합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합은 하고. 네. 높죠. 혹시 뺄 때 소리 들렸었는지 소리 모르겠습니다. 들리죠? 이게 뽁 하고 빠지는데요. 패시브하게 잘 들어가면서도 내면 갭에 40 마이크로 이하면 그 내외면 음압이 약간 가해져서 저렇게 빠질 때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하고요. ICP 상태에서 인접체랑 동일한 교합을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레트럴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인접체에서 그룹 펑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플란트에서는 인터페런스가 없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환자분에게 잘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세팅도 이제 보통 우리가 템포럴 임플란트 시멘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전용 시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측에 약간의 홈이 있습니다. 슬롯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잉여 시멘이 잘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미리 이렇게 제거해주고 중합이 되면 나머지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정말 쉽게 금방 싱글 같은 경우에는 별 조정할 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클리니컬 스터디입니다. 환자
입안에서 러브 임프레션 뜨고 모델 제작해서 모델 스캔한 것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종류의 구강 스캐너를 스캐너로 스캔해서 리튬 디실리케이트 크라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 입안에서 다 체크를 했는데요. 보시면 구강 스캐너는 i500이나 CS3600은 잘 아시는 걸 거고요. 이지스피어는 레이 스캐너의 전신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 스캔한 것은 모델 스캐너 3쉐입 이온 스캐너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왼쪽은 마지널 핏이고 오른쪽은 인터널 핏입니다. 노란색이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러브 임프레션 떠서 모델 스캔한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구강 스캔한 겁니다. 구강 스캔한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였죠. 인터널 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 스캔한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게 많고 비슷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자연치에서 우리가 이제 구강 스캔한 것이 적합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자, 임플란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A, B는 스캔 바디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C, D는 러버 임프레션을 했는데 C는 플라스틱 캡, D는 우리 픽업 임프레션 코피는 보통 사용하는 것. 그래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방법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레진 모델상에서 실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하듯이 픽서를 식립하고 4가지 방법으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다시 이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한 다음에 모델상에 시적을 하고 스캔을 2가지 모델을 다 스캔을 이렇게 해서 중첩을 해서 프락시말 컨택과 디스탈 컨택과 오클루잘 컨택의 정밀 적합도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자, 결과 보시겠습니다. 왼쪽 위에 게 메지알 컨택, 옆에 게 디스탈 컨택, 아래쪽이 오클루잘 컨택입니다. 왼쪽 2개가 그 그래프에서 2개의 그래프가 그 스캔 바디를 이용한 겁니다. 스캔 바디를 이용한 것이 어떤 쪽이든 프락시말 쪽이든 오클루잘 쪽이든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싱글 임플란트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스캔해서 넘기면 조정할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경우 정도로 잘 맞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래프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래프인데요. 모델 스캐너 한 종류와 구강 스캐너 4종류를 우리가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 초록색 선이 모델 스캐너입니다. 모델 스캐너는 모델 전체를 이렇게 스캔하니까 왼쪽 레프트 세컨드 몰라에서 라이트 세컨드 몰라까지 전악을 쭉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강 스캐너는 이게 스캐너별로 다른데 완전히 이렇게 에러가 계속 중첩돼 가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에 컬러 맵을 보면 제일 위에 왼쪽 보면 빨갛게 이렇게 왜곡이 된 것들, 디스토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구강 스캐너는 5유닛 브릿지까지 우리가 믿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러의 중첩이 적습니다. 구강 스캐너는 그 스캔 필드가 작으니까 에러가 중첩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구강 스캐너는 5유닛까지는 우리가 믿고 할 수 있고 어떤 구강 스캐너는 3유닛까지, 어떤 구강 스캐너는 싱글에 적합할 정도로 그런 스캐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너, 본인이 사용하는 스캐너의 그 성능을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모델 스캐너 2가지, 구강 스캐너 5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오차 이 양들을 보면 모델 스캐너에 비해서 구강 스캐너가 더 많은데 그래도 아주 근접하게 잘 맞는 그런 구강 스캐너들도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전치부가 조금 더 왜곡이 적고 구치부는 왜곡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컬러 맵을 보면 이 A, B 위에 2개는 모델 스캐너입니다. 아래쪽은 구강 스캐너입니다. 굉장한 디스토션이 있죠. 디스토션의 방향도 구강 스캐너마다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스캔 방법. 우리가 뭐 회사들마다 구강 스캐너 회사들마다 추천하는 스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은 한 번에 스캔하는 거, 오른쪽은 2번에 나눠 스캔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2번에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우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스캔 방법에 따라 어떤 스캐너는 별 차이를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구강 스캐너는 스캔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본인이 사용하시는 구강 스캐너의 성능과 그 특성을 잘 알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적합도 부분에서는 아직은 한계는 있지만 구강 스캐너의 한계는 있지만 디지털 작업이 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잘 맞게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기술이 개발될수록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든 원할 때 뺐다 끼웠다 할 수 없을까? 이게 진짜 중요하게 오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죠. 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시멘 타입 크라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느낄까요? 임플란트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멘 타입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제거할 때가 참 힘들었죠. 보통은 잘 뚫고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홀을 못 찾아서 교환면이 다 날아가 버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버턴먼트가 이렇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구멍 뚫다가 망가질까봐 찾다가 막 이렇게 반으로 다 잘라서 뺀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뭐 핸드피스 카트리지가 다 나갈 뻔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조현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멘 타입을 했을 때 스크롤을 잘 찾을까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이런 문헌들에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보통 우리가 찾아 들어가죠. 근데 오른쪽처럼 작게 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미리 어버터먼트 상에서 홀의 위치를 찍어 놓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또 보관하기 힘드니까 차트에다 막 그려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구멍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마킹 해 놓습니다. 타투 하듯이 스테이닝으로 이렇게 점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하다 보면 글레이징이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포세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핑이 일어나거나 깨질 수도 있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위치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로케이팅 디바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고 하는데요. 혹은 또 이렇게 옴니백으로 쉽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5년, 10년 환자마다 다 보관하기도 힘들고 또 변형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가 캐드캐메로 만들면 홀의 위치가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뚫려 있어도 이렇게 기공소에 전화해서 이 환자 데이터 좀 보내줘 이러면 휴대폰으로 탁 날아옵니다. 그럼 그림 보고 이렇게 홀이 위치가 있네?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방법이 제가 하기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 모두 결국에는 우리가 잘 만들어준 교환면을 구멍을 뚫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뭐 SGRP나 스크류 타입이나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을까? 또 영상을 한 가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링구알 쪽에 설측에 슬롯이 있는 타입입니다. RCS 타입이라고. 네, 이거 잠시만요. 영상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설측에 약간의 홈이 보이죠. 레진 시멘으로 했기 때문에 하이스피드로 330번버나 스몰 라운드버로 슬롯에 있는 시멘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토크를 가하면 됩니다. 뭐 수동 토크 드라이버도 괜찮은데 자동 토크 드라이버가 있으면 35N으로 이렇게 꼭 눌러주면 빠지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죠. 레진 시멘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네, 입술 조금 눌리죠. 됐어요. 네, 소리도 들으셨겠죠? 뽁 하고 빠집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다 이제 스크류 타이트닝 하고 다시 시멘테이션 하면 됩니다. 내면 깨끗하게 하고 쉽게 시멘테이션 하고 뺄 수 있죠. 자,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최초로 뭐 고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문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의 클리니컬 스터디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을 이렇게 형성해 놨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딱 넣어서 싹 돌리면 싹 위로 올라온다는 그런 원리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디자인과 제가 만든 디자인 좀 다른데 디자인을 조금 발전시켰습니다. 보시면 크라운의 마진보다는 그 슬롯의 스탑 부위가 조금 더 교환면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지발 라인 쪽에 마진이 진지발 라인 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으면 슬롯이 접근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조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지르코니아 밀링 크라운을 만들면 홈이 없어서 후작업으로 홈을 형성해 줬었는데 요즘은 바로 슬롯이 있는 상태로 밀링되어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30번대 3유닛 브릿지가 각각 슬롯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브릿지라도 쉽게 레진스면에도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토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일자 드라이브를 넣어서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약 2년 한 뭐 6개월, 8개월간 레진스면을 했는 RCS 보철물을 개수를 세알해 보니까 한 194개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이걸 레진스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아주 이제 너무 좋아서 제거하기도 좋고 해서 많은 곳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야, 레진스면 잘 안 빠질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높이도 높고 이게 부피도 크고 이렇고 또 내면 갭도 아주 일정하게 잘 만들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레진스면 하니까.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임플란트 모터를 가져와서 50N으로 제거를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쉽게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35N 이하로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높이에 따라서 컨버전스 앵글이 몇 도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시 시멘으로 다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뭐 프리미엄 오스템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초창기에는 지르코니아의 강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안심이 좀 덜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내면에도 지르코니아 시멘에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리텐션 문제 이런 것들 걱정했었는데 잘 만들어진 커스텀 어버트먼트 또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임시 시멘만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끔씩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때는 레진 시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템포러리 임플란트 전용 시멘을 해서 아주 해피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이 네 가지 영상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스크류 타입이고요. 나머지 오른쪽 세 개는 RCS, 즉 링구알 슬롯 타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레진 시멘 했는 거고요. 오른쪽 두 개는 세미 임플란트라고 하는 템포러리 시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템포러리 시멘을 했는 것은 하나는 가운데 것은 우리가 일자 드라이버를 똑같이 사용했고요. 제일 우측은 어떤 원장님들께서 나는 토크 드라이버도 없는데 일자 드라이버는 어디서 구해? 이런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리버스 말렛은 다 있으시죠? 리버스 말렛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은 스크롤 이제 레진부터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스타핑 제거하고 뭐 커튼이나 테플론을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슬롯 부위에 하이스피드로 이렇게 레진을 제거하거나 시멘을 제거하거나 템시멘 같은 경우 그냥 로스피드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한번 먼저 보십시오. 리버스 말렛으로 금방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톡 올라오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도 그 템시멘이기 때문에 그냥 토크 가면 쑥 올라옵니다. 토크 약하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거 이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진스면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줘야지 빠지죠. 쏙 빠졌습니다. 자,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아직까지 제거를 못하고 있죠. 또 나중에 끼울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스크류 타입은 처음 세팅할 때도 컨택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죠. 뺐다 끼웠다 하기도. 자, 어떤 방식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지 리트러블리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클리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세 가지는 잠시 간단하게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결 중인데요. 2007년부터 여러 가지 특허를 냈었습니다. 이런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루를 없앤다든지 보시는 것처럼 형상기억합금 링을 초탄성 링을 이용하고 볼을 이용해서 가운데 스크루가 없죠. 어버트먼트와 픽처 사이에. 혹은 좀 더 단순화시켜서 절개부를 이용한 탄성과 결합 돌기에 의한 체결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지주인대의 탄성 이런 것들을 재현하고자 사이에 코일 스프링이나 링 스프링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허를 낸 것을 시제품까지는 해봤는데요. 상용화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디자인들이 상용화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프링과 볼을 이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절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개부 이용 방법.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버트먼트와 픽스처는 결국 스크롤로 연결돼 있고 상부 보철문만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이것까지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들이 5가지는 해결됐고 3가지는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도 많은 우리 함께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환자도 치과에서도 행복한 그런 치과 진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재미 좋은 그러니까 열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우리 교수님 대놀 사이트에 올라온 실시간 채팅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하하란 분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대놀이란 분이 저는 구치부에 깊게 심고 힐링 굵은 것을 선호하는데 많은 분들이 작은 사파이 정도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굵은 힐링 어버트먼트와 얇은 힐링 어버트먼트의 장단점은 어떨까요? 이렇게 썼는데요. 네, 아까도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깊게 심는 거 어느 정도 깊게 심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충분한 런닝룸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힐링 어버트먼트를 수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굵은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진지바가 염증이기 때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보통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4파이나 넘어도 5파이 넘지 않는 걸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좀 더 넓게 자연스럽게 벌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 힐링이 다 되고 나서 보철하기 하시기 전에 단계별로 좀 넓혀가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치의학도란 분이 구치부 팔라탈에 골롭수가 심한 경우 버칼로 치우쳐 심고 팔라탈로 살짝 기울여서 교합면 방향으로 홀을 뚫는 경우 교합력이 적절히 가해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이게 수술적인 부분과 합쳐져 있지만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철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심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보철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스크롤이 잘 나오게 하면서 본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봐가면서 위치를 잘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은 또 보강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플란트란 분이 발치한 반대쪽 대합치죠. 교합이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대합치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냐.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 7번 그러니까 아래는 6번까지밖에 없는데 위에 2개를 심는다 이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으면 우리가 상하게 하나 심는 것보다는 2개를 심어서 같이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싱글 심는데 대합치가 없다 그러면 굳이 뭐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래 위로 같이 교합을 맞추는 게 좋다. 같이 2개를 같이 하는 게 맞겠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TS란 분이 대합치의 맞춤형 지대주를 만들 때 힐링보다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치유 지대주를 커스텀으로 형성해 쓰거나 루이 버튼 같은 걸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힐링 어버트먼트가 뭐 스캔 바디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최종 보철물의 어버트먼트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이중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머전스 프로파일부터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약간의 기성품에 가까우니까 그런 제한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루이 버튼 같은 건 이름은 잘 몰라서 혹시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제가 다시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루이 버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의학도란 분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권리식을 하여 탑다운 방식 아까 위에 질문한 거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보철을 심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의견. 권리식 성공률이 100%가 아니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식이 뭐 100%다 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이 또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한쪽 어금니 위아래를 임플란트 했을 경우 교합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교합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서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서로 이렇게 식립했는 위치가 좀 틀린다는 이런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룡룡이란 분이 타원에서 식립한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의 홀을
조금 더 보철물 손상을 적게 하여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그게 아까 보여드린 5가지 방법들,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CS 타입을 모두 네. 많이 활용하시면 쉬워질 것 네, 같습니다. 어디서 RCS 타입. 하더라도. 네. 디지털로 했으면 그러니까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아, 네, 해서 네. 그게 제일 좋은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KY 올소인데요. 상악 대구치가 모두 결손되어 병합교경이 소실된 환자에서 임플란트 보철물 세팅 후 볼을 자주 씹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트럴 존에 보철물이 벗어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뉴트럴 존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위치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구치부에 모두 결손이 됐기 때문에 네. 템포라리 그러니까 브릿지를 한번 해서 템포라리 브릿지로 이렇게 조정을 쭉 해 나가면 네. 어느 선에서는 볼이 안 씹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 파이널 프로세시스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구치부 쪽에서 뺨이 씹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 이제 오브젯이 부족해서 뺨을 잘 못 밀어주고 이런 경우에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 이제 커스페이 디자인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임시 수복을 해서 예. 잘 맞춰보면서 환자분이 예. 쓰시면서 괜찮아지면 그거를 예. 딱 똑같이 만들어드리면 예, 제일 좋은 환자가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는 거기가 뉴트럴 존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론 그렇죠.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환자가 뺨이 안 씹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턱관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교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턱관절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나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면서 여기도 네. 템포라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템포라리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프로비저널. 프로비저널로 해서 좀, 레스토레이션이 이제 네. 안 그러면 치료 보철물이라고 그래도 좀 되고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다음에 네. TMJ 관계가 호전되고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 파이널 프로세스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놀주아가 세멘 타입으로 세팅 시 천 열구에 너무 많은 세멘이 잔류되는데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성품을 쓰게 되면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이아미터 이런 것들 때문에 크라운으로 이렇게 진지발을 눌러줄 수밖에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시멘테이션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멘을 잘 제거하기도 힘들고 SRP처럼 빼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몰랐는데 제거할 때 보거나 시멘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거나 혹은 엑스레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 커스터마이징 오버텀들을 해서 이 진지발 라인 정도까지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네.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세멘을 넣을 때도 네. 세멘 양도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세민이 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측 슬라시 있으면 그쪽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설적 슬라스에서 그 이제 그 부위로 많이 네. 그 부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굿이브닝인데 교수님께서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임플란트 주위 1.5mm 이상의 주위고를 확보하는 것과 가능한 임플란트 중심부의 교합 접촉점을 형성하는 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식립 위치를 정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디지털에서는 이게 별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어렵죠. 같은데. 네. 예. 제가 이제 또 수술을 많이 안 해서 이 아. 부분은 또 이제 더 전문가 분한테 여쭤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뒤에서 번외 질문이긴 한데 사진은 어떤 카메라 조합이나 기구를 쓰신 궁금합니다. 사진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찍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초창기에는 예. 환자분 치료 시간보다 사진 찍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DSLR 조합을 해서 막 쓰고 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전공의들이 사진을 잘 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아유,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있는 뭐라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암모나이트란 분이 포세린 치핑 시 더블 크라운 형태로 치핑된 부위를 프랩하고 세면으로 접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때는 스크롤이 없어져서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긴 할 테지만요. 이런. 그러니까 치핑된 걸 거기다 또 프랩해가지고 또 맞습니다. 크라운 끼우자 이런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제시가 됐는데요. 예. 사실 저는 저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문제가 예. 생기면
예. 크라운을 새로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예, 뭐 제일 빠르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 판틱 있는 부위. 네. 판틱 있는 부위가 네. 치핑돼 나갔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몇 번 해봤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또 뭐 지르코니아 하니까 치핑이 없으니까 이런 그렇죠. 고민이 다 해결됐습니다. 네. 쿠올이란 분이 임플란트 비니어링 포세린의 파절은 다른 자연처리나 교합의 변화의 결과일 수 있는데요. 풀 지르코니아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교합 조정을 못 해주는 경우 임플란트의 교합 집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르코니아 구강 내 교합 조정 시 처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풀 지르코니아를 시간에 따라서 교합 조정을 해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세팅 시 제대로 된 교합을 형성해주고 나서 네. 계속적인 팔로우를 하면서 교합 조정을 하는 경우가 크게 없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구강 내 교합 조정 시 처치는 어떻게 하느냐. 네. 밖에서 못하고 이제 구강 내에서 하게 되면 네.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이 하이스피드로 주소하에 네. 슈퍼 다이아몬드 버로 네. 부드럽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팔리싱 키트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잘 그렇죠. 나옵니다. 예. 그걸로 구강내에서 팔리싱 해주면 진짜 하이 팔리싱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 팔리싱을 해주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대합체 그렇죠. 마모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뭐 세 단계 네. 팔리싱 키트 색깔 다 이런 게 나오죠. 네. 예. 그 다음에 잘하자는 분이 있는데 지르코니아 구강내 조정 후 팔리싱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팔리싱은 네네. 팔리싱이 중요하다. 네. 팔리싱을 잘해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회사에 나와 있는 세트를 잘 써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좋은 생각인 이런 분이 보철 시멘트는 무엇을 쓰시나요? 타입에 따라 다르게 쓰시는지요? 그리고 시멘트 제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수님? 이렇게. 네. 네. 아까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세면이. 예. 네. 만약에 임플란트만 말씀드린다면은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템포럴 임플란트 시멘을 네. 제일 많이 쓰고요. 예. 근데 우리 회사 이제- 같은 프리미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떨 때는 커스텀 하이트가 굉장히 낮아서 예. 리텐션에 좀 걱정이 될 때 예. 이럴 때는 레진 시멘을 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템 시멘을 했는데 잘 견디리라 생각했는데 한 1년, 2년도 안 됐는데 제거돼 온다. 그럼 환자한테 물어보고 잘 안 빠지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한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지면 또 오시겠어요? 물어보면 환자가 잘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하면 레진 시멘으로도 합니다. 네네. 예. 그 환자가 뭘 먹었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먹었냐, 뭐 그렇죠. 이런 것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시멘 제거는 음. 그 우리 이제 그 템플 시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레탄 베이스라서 탄성도 있고 해가지고 네. 쉽게 제거가 됩니다. 너무 네. 쉽게 제거가 되고 레진 시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량의 잉여 시멘을 슬락 같은 부위에는 나중에 이게 예쁘게 딱 메워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슬락 부위는 깨끗하게 닦아내고 잘 메워준 다음에 잉여 시멘을 우리가 이제 큐링을 하죠. 네. 근데 스팟 큐링, 웨이브 큐링처럼 초기 중압만 살짝 한 다음에 예. 제거를 해주면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아, 예. 네. 그 큐링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오래 하면 잘 안 네. 떨어지니까 네. 예,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전치부의 경우 패스 때문에 홀을 설정히 형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멘 타입으로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시멘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고 네.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스크류 루징 이런 거 생기면 진짜 홀 찾기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네 가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우측 사진처럼 전치부도 슬롯을 살짝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레드 체리 원이란 분이 롱스팬 임플란트 보출물 세팅 시 교합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으신가요? 간혹 교합이 높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롱스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맞게 만들어지지 않는 보철물을 구강 내에서 교합 조정한 건 롱스팬 정말 힘들죠. 네. 근데 잘 조정할 수 있는 팁은 뭐 우리 그냥 기본적인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ICP 상태에서 잘 조정하고 레터럴 가이드 할 때 적절한 가이드를 형성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특별한 팁이나 프로토콜이 있다고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정도밖에 없는 파리싱 잘하고. 네네, 맞습니다. 예. 암모나이트란 분이 브릿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다를 경우 ER 타입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 구강 내에서 세팅 후 잔존 세멘트를 제거하기 위해 빼내고 다시 체결할 때 세멘 유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세팅하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예를 들면 토크를 20뉴턴씩 나눠주고 30뉴턴을 주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네. ER 타입이란 우리 이제 SCRP 타입 같은 것들을 네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커스텀 오버트먼트 시멘 타임을 하니까 제가 경험은 부족한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 유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컨택 타이트하고 이러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커스텀 오버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달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커스텀 오버트먼트가 만들어지고 세팅하는 거는 시멘테이션 하는 거는 뭐 크라운 세팅하는 지 똑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크루를 이 브릿지마다 이렇게 조인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토크를 조금씩 나눠주고 또 최종 타이팅을 그렇죠. 하고 하는 게 아주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울이란 분이 1차 수술 시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끼운 후 진지발 힐링이 안 되고 절개 라인이 남아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나요? 오랫동안 절개 라인이 힐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네, 수술적인 이거는 부분인데. 수술적인 부분이라 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자라는 분인데요. 픽업 임프레션으로 할 때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팁이 없나요? 몇 분간 솜을 물고 있다가 뜬다든지 픽스처보다 1mm 작은 어버트먼트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임시 치아로 먼저 보철 수복을 한 다음에 갑자기 벌리면 또 이제 리서진이 될 수 있으니까 서서히 진지발을 리모델링 레진을 덧붙여가면서 시간을 몇 주 가지고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보통 쓰는 4mm, 5mm 힐링 오버트먼트를 쓰더라도 그냥 픽처 레벨 임프레션만 떠주면 잘 만드는 기용사 선생님들은 그 이멀전스 프로파일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 오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아직도 남은 질문들은 너무 많은데요. 아유. 오늘 저기 이규복 교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굿이브닝이란 분이 지르비코니아 밑에도 있나요? 굿이브닝이란 분이 지르코니아 보철물에서 언더바이트일 경우 교합점 형성을 위해 교합면에 도제 에딩을 해줄 때 도제 에딩 팁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본적인 문제네요. 먼저 언더바이트가 생기면 안 될이라 생각합니다. 잘 만들. 네. 그 다음에 12MSF란 분이 그다음 신8234란 분이 링괄 슬로프의 세멘트는 세멘 워시아웃이 되지 않나요? 뭐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 입안에도 링괄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레진 시멘으로 해놔도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수분에 따라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또 팔리싱 해주는데 어떨 때는 그 슬롯이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쏙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슬롯을 디자인할 때 안이 약간 더 넓게 합니다. 그러면 잘 안 빠져나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빠지고 나면 이 슬롯이 굉장히 작아서 저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처음에 혀가 이렇게 가다가 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시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탄성이 과지면 이제 나중에 변형되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은 팔로업을 계속 1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하다가 여기 빠져나온 걸 보면 환자분한테 이거 빠지는 모르셨어요 하면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해 하시는 환자분들은 다시 플로우 레진으로 살짝 해서 다시 매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MSF TS 임시 접착제로 TS를 했음에도 제거 어려울 때 그러나 반드시 제거해야 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임시 접착제인데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규복 교수님 하던 그 시스템을 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 갭이 아주 일정하고 잘 맞으면 임시 접착제도 잘 안 빠지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멘테이션 타입을 빼기가 잘라서 내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게 맞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돌 2000이란 분이 클릭 핏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 스프링이 치주인대 역할을 해서 음식물 삽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클릭핏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직접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네네.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예. 저도 한번 써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로보살이 슬롯에 토크를 주다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렇게 파절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50N으로 세게 하면 네. 그 부위가 또 이제 레진 시멘을 또 하이스피드로 제거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홈도 생기고요. 예. 또 이제 너무 강한 힘을 하면 약간 깨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가 슬랍 부위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르코니아 네네. 부위가. 네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파절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예. 약간 이제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약간 팔리싱하고 디자인해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TS란 분이 아까 네, 똑같은 그하고 질문이네요. 똑같은 질문이네요. 그럼 쭉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네이브 클로바라는 분이 슬롯 타입은 어느 기공소에서나 제작이 가능한지요? 아님 특정 기공소에서만 제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이 부분이 참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저거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물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캐드캠을 잘 하시는 기공소에서는 얼마든지 디자인해서 캐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링구얼 슬롯 타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해달라고 하면 뭔지 몰라서 못 하시고요. 네네. 디자인을 몰라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시는 기공소가 주변에 잘 없거나 그 기공소에서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그 도면이나 디자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린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기공소 연락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방법도 있고요. 네. 안 그러면 네. 대놀에 우리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놀에 거기다가 우리가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놀에서 이렇게 추가해서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또 기공소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대놀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따로 답변을 이규복 교수님이 따로 답변 좀 해주시면 답변 다 해드리도록 제가 하는 하겠습니다. 것보다 제가. 이규복 교수님의 답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원칙은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많은 질문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채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규복 교수님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금요보철을 빛내준 질문들 가운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 질문 중에서 베스트 질문을 하나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베스트 질문에 선정되면 커피 쿠폰 석 장을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핵심을 찌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슬롯을 사용해 본 분이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거기에 시멘이 워시아웃 되거나 빠진 경우가 없나요? 물으신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있을 것 밑으로 같아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되던데 아까 보니까. 그런가요? 여기 신 8234 링구얼 슬로프의 시멘 워시 한 비슷한 내용을 위에다 질문해 주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네, 신 8234라는 이분에게 분이 드리도록 당첨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운의 우리 주인공이 되신 신 8234분 축하드립니다. 이번 때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요일에 문자로 커피 쿠폰이 일괄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베스트 질문에 당첨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금요보철 실시간 채팅 이벤트는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우리 본방송을 경청하면서 열공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나 선후배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말씀해 주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네.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해 주셔서 또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 임플란트 시스템에 비해서 참 장족의 우리 시스템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오스nem과 같은 아주 훌륭한 연구 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앞장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서요. 환자들이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연구 개발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로스턴틱 선 프라이데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이규복 교수님과 함께한 2022년 마지막 금요보철 세미나 어떠셨나요? 심리, 기능 그리고 편의성까지 3마리 토끼를 잡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다양한 팁을 얻는 유익한 금요일 밤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댓글을 통해 우리 이규복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죠. 총이치를 필두로 우리 임플란트 보철이 되는 가철성, 고정성 보철의 원리와 그 기본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금요일 밤 프로스턴틱 선 프라이데이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개묘년에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